네, 이번에는 개인 방송 유튜브에 홍카콜라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매일 홍카콜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노이즈 마케팅에 좀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은갑 의원님.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련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간에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걸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통해서 또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어떤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독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적어도 지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홍준표 대표가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이 정말 전당대회라든가 향후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60만에 봤다. 아니 지난 그 대선 때는 그 뭐 유권자 한 800만 가까이 찍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좀 정립할 것인지 또 정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위해서 어떤 그 밑거름이 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좀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홍카콜라 뭐 좀 새로운 내용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들려봐 주시겠어요?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 또 체코라는 나라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북이 여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통일부 공식 자료로 발표된 68억 달러 지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정상회담 대가로 또 비밀리 지원받은 돈도 5억 달러가 있습니다.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이런 행동이 저희 당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아마 당원 당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 해를 끼치고 지지율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오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식 있는 분이라면 안 나오겠죠.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님. 최근에 그 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올라다가 최근 2, 3주 약간은 이제 정체기에 왔는데 그 오른 기간을 보면은 현 정권의 지지율이 약간 내림과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약간 반사적 이익을 본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전에 대통령 후보예요. 우리가 어떠면은 그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셨고 지금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젊은 층과 소통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아마 또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내용들이 과연 젊은 층 내지는 특히 이제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중도층들에게 공감될 부분인가. 그럼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보수의 가치, 지금 지난 10년 동안 무너진 보수의 가치, 명분 있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체코에 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떤 뭐 금전 뭐 남북 회담을 하는데 금전 수수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이게 부분은 그냥 일반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 3류 내지 4류의 어떤 그 유튜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전직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전 거기에는 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영식 교수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 뭐 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국당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말 자체를 안 했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걸 제명한다든가 이런 것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홍 대표가 뭐 전대에 출마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보면은 언론 중독에 걸린 분들이 꽤 있어요. 하루라도 자기 언론에 안 나오면 못 견디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 전 대표는 이제 정치
뭐 주요 당직에서도 물러나고 아니 대표에서도 물러나다 보니까 언론에 각광을 안 받는 게 본인이 직접 이제 언론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뭐 홍 전 대표야말로 잘 아시다시피 언론 프레이 달인입니다. 예. 언론 프레이의 달인이고 그래서 모래시계 검사도 그 당시 그 여운환 씨라고 예. 그 주범으로 네. 한 그분은 책까지 내면서 이게 예. 엮은 것이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경남지사 할 때도 그 지방에 있으면서도 중앙 언론에 하루 뭐 주요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를 할 예. 정도로 언론 프레이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적어도 홍준표 대표 정도 되는 어떤 지도급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좀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예. 그런 홍카콜라가 되어야지 예. 비웃음, 코웃음, 헛웃음 나오는 그런 홍카콜라가 돼서는 되겠느냐. 예. 그런 언론 생각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씀 들으니까 어제 저 처음 들었는데 원래 개그맨 지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그맨이 한 번 될까도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망을 했는데. 예. 그때도 네. 아마 헛웃음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과연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지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측근들에게 송년 인사를 보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12월 19일 날 항상 해마다 MB 측근들이 모여서 송년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12월 19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당선일이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때를 기념해 항상 모이는데 이제 편지를 쓰기를 우리 역사의 길이 기억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한 해였다. 직접 만나서 손을 잡아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열심히 일했고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다. 이런 편지를 썼는데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서종욱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관련이 있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변호를 맡으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이게 정황을 들어보면 예.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스 실소유주 부분. 어떤 게 억울하다는 거죠? 다스의 실소유주. 예. 다스는 본인이 한 주도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다. 예. 예. 억울하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생각하시면서 예. 싸움은 이게 이제부터다. 바로 이게 재판은 이제부터다. 1심에서는 이게 정인을 한 명도 안 불렀어요. 그냥 이게 서류로만 다투었거든요. 근데 2심에는 정인을 이게 20명 대거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백주라든지 또 이게 삼성 이학수라든지 모든 이게 정인들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런 이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계신 걸로 편지를 보낸 게 어떤 전열을 좀 가다듬는 그런 차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혹시 편지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면에서 나가겠다. 사면? 네, 어디에 사면이라는 사면이 글자로. 없는데?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그러니까 사면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요,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들이 다 비슷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네, 이게 재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본인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과를 했어야죠. 네. 예, 사면이 아니라 사과다. 네, 오늘 뉴스와이들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